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정치판의 에너지와 훈훈한 바람을 불어넣을 두 분입니다. 이해훈 전 의원, 김진애 전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입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네. 훈훈한 이해훈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요. 에너지도 훈훈하게 좀 불어넣어 주시죠. 아, 저는 뜨거울래요. 알겠습니다. 뜨거운 오늘 뉴스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도 그런 얘기를 한다. 아주 뜨거운 논란이 불러일으켜지고 있는데요. 김진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한숨부터. 독재자 본색이 나오는 거죠. 뭐 워낙부터 그런 쪽을 검찰총장으로서의 제왕적인 거를 휘둘렀던 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건 그동안의 성향에서 쭉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게 5.18 묘지에 가서 비석수단 먹고 눈물까지 보이시던 분이 이런 얘기를 그러셨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이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훈 의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해훈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죠. 아쉬운 부분인데. 네. 근데 이제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사실 그 오목하던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모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장본인이 윤석열 또 후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또. 네. 예. 그러니까 그 군사 쿠데타라든지 그다음에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독재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고, 여기 워딩도 보면은 네. 쿠데타 5.18 잘못됐다고 분명히 짚고 가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이미 다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본인도 정작 무기징역을 내렸던 사람이니까 네. 오해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잘못 이제 아시면 사형 구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의 재판에서 사형인가. 근데 어쨌든 굉장히 했습니다. 극형을 내린 그런 건데. 예. 근데 아마 제가 그냥 듣고 아직 본인한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후보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방송국에 도착하고 지금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예. 제가 그건 잘 모르는데 제가 그냥 들었을 때 받는 느낌은 아마 인재를 적소적소에 잘 썼다 이런 평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던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남 우리 분들께 마음에 이제 아픔을 드린 부분은 상당히 너무 안타깝고 그렇죠. 네. 네.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은 네. 그 안전한 모의 재판에서는 사형까지 구형하면서 안전한 모의 재판. 네. 정말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예.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아니 호남도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사족을 왜 붙입니까? 맞아요. 예. 아니 왜냐면 그럴 때마다 저는 모욕감이 들어서 왜냐하면 호남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아니 우리를 왜 거기다 끌어들이냐. 그러니까요. 예. 아마 근데 모의 재판이 안전하진 않았죠. 그때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시대가 끌려가던 시대니까 예. 생명을 알 수 없는 그런 시절이니까 안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길에는 네. 한 번도 안 나가셨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해훈 의원님 말씀처럼 본질 의도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된다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적재적소 인사를 잘 쓰자라는 건데 왜 굳이 전두환을 비유를 해서 이 사단을 일으키는지 본인도 후회하지 않으실까? 어떻게 보세요? 본인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DJ를 하셨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상 국정감사 대장동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지난주에 예측을 하셨어요. 이재명 지사가 사퇴하지 않고 국감에 나가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을 때 국감 스타가 될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보시고 나니까 어떻든가요? 예측대로인가요? 아니 일단은 충분하게 국민들 앞에서 성실하고 차분하고 꼼꼼하게 대장동 전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라는 거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그 자체로는 이제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사실은 저는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워낙 복잡하고 많은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공격이 들어오는 와중에서 그런 침착한 태도로 꼼꼼하게 행정에 대해서 또 본인의
책임과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네. 앞으로 또 성찰하고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플러스가 많이 된 거죠. 제가 뭐 예. 스타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예.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분명히 주목도를 높인 거가 중요하고요. 네. 잠깐만요. 기억을 네. 되살려드리자면 지난주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그 청문회 때 윤석열 증인이 국감 때였죠. 지난 네. 국감 때 윤석열 증인이 스타였다면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스타가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얻을 겁니다.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스타까지는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겠죠. 아니 뭐냐면은 이제 예. 대장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안 자체가. 여기다가 이제 스타라는 말을 붙이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는 상당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훈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제 예상대로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모든 걸 원천봉쇄한 국감이거든요. 아하.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위에서는 물러나야 됩니다. 24시간 대통령 후보 그 일정 쫓아다니는 분이 경기도정 1도 볼 수 없으면서 왜 그걸 사퇴를 안 했겠어요. 경기도민께 엄청난 민폐가 되는데도 굳이 사퇴를 안 하고 여태까지 버텼고 송영길 대표가 사퇴하고 후보가 됐으니 사퇴하라 그러는데도 국감 받고 하겠다 네. 할 때 제가 이미 알아챈 게 모든 걸 봉쇄하겠구나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결국 증인 제로, 자료 제로 모든 걸 다 봉쇄해가지고 자료를 하나도 안 내놓는데 어떻게 국감이 뭘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규명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도대로 됐고 네. 그다음에 이 국감 자체가 판이 180석 거여다 보니까 13대 8이잖아요. 의원도 질문하는 의원도 행안위에? 13명은 이 지사 이 후보에게 얼마든지 자기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에 판을 열어주는 예. 그런 국감이었고 위원장도 사실 여당이잖아요. 네. 그러니 이게 공정한 룰이 아니었죠. 공정한 운동장이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제대로 때리는 게 야당이 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길어진 야당은 운동장에서도 막 그냥- 골을 넣어야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야당은 알겠습니다. 허들을 막 한 대여섯 개 두고 말씀하시네. 네, 잠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추워진 날씨에 뜨겁고 훈훈한 바람을 불어넣어드리는 정치 프로파일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 김진애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지금 저희 정치 프로파일링은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했던 경기도 국정감사 또 대장동 이야기 하고 있었고요. 이혜훈 의원님 말씀 주시고 잠시 광고 듣고 왔기 때문에 김진애 의원님 말씀 주시죠. 그 원희룡 후보가 억장에 무너져서 밥도 못 먹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 또 진중권 평론가가 뭐 상당히 윤석열 지지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힘당은 멍청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예. 저도 그동안 21대 국회에서 쭉 보면서 하는 게 우리 이혜훈 의원도 동감할지 모르지만 일단 국힘당에 실력도 없고요. 그런데 실력도 없는데 공부도 안 해와요. 아하.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예. 억지만을 써요. 그리고 그러면서 한 골을 터뜨리려고 하는 그 욕심 예. 여기에 사로잡힌다는 게 굉장히 크고요. 아하. 저는 여기서 국힘당에게 잘 못 대응했던 거는 사실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하나는 자기네들의 원죄가 있는 거죠. 원죄.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영 개발을 막았다고 하는 이 부분. 그다음에 LH 두 개발 번째는-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네네. 거. 예. 그거 나는 거 두 번째는 네. 돈 받은 자가 범인 내지는 아하.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작물을 이재명 지사도 얘기했잖아. 작물을 나눠 나눈 가진 자가 도둑. 도둑이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말하자면은 자격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찔르고 들어가는 것들을 잘 못하는 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안은 왜냐하면 꼭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당시의 시장의 배임으로만 자꾸 몰고 나가려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아하. 오히려 질문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면은 훨씬 더 날카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네. 그게 한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혜훈 의원님 맛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손 드셨습니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이 끝나실 때까지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공영 개발을 막았던 원죄가 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건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제 진중권 교수도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처음부터 본인이 공영 개발을 지지한 게 아니고 본인이 시장 선거 할 때 선거 운동하려고 펴들어 다닐 때는 민간 개발하겠다고 곳곳에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공약에 민간 개발 반드시 하겠다는 게 본인의 공약이었어요. 그래놓고 본인이 성남시장이 돼가지고 사실 이제 원래는 이제 광역단체에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네. 지자체로 기초단체로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죠.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공영 개발을 처음부터 주장했던 사람이 아니라 민영 개발을 계속 주장하고 공약했던 사람인데 네. 국민의힘 때문에 공영 개발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 저는요. 그건 사실 거짓말이고. 이것도 얘기를 잠깐 저도 좀 확실하게 할 수 끝까지 좀 있는데. 마치고. 네, 발언권 하시죠. 일단 예. 이혜원 의원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제 이제 두 번째 뭐라 그러셨냐면 작물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렇게 돈을 누가 말씀하셨는데 받았느냐? 예. 1조 정도가 어떻게 보면 민간 업자 몇몇에게 폭리가 돌아간 이 사건이거든요. 근데 곽상도 의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곽상도 의원 50억 받아갔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쪽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유철 원내대표죠. 전 예. 원내대표. 예. 실업자 상태에서 사실은 이분이 정치자금법으로 1심 판결을 유죄받은 상태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여기 고문으로 가신 거잖아요. 1년간 600만 원씩 받았대요. 월. 네. 그럼 한 7,200만 원? 둘이 합해봐야 51억입니다. 예. 근데 51억 받은 사람이 몸통이면 1조 원 갖고 간 사람들은 깃털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드러난 게 먼저 순서가 검찰이 국민의힘 사람들을 먼저 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네. 액수로 봐도 51억하고 1조하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다만 그 특정 의원처럼 뭐 푼돈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안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요. 그런 게 엄청나게 아니고 55억도 엄청나게 떼돈하고 네. 물론 50억이 작다는 돈은 아니고 그렇죠. 1조에 비하면 그 엄청난 떼돈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네. 누가 몸통이고 누가 깃털인지 나온다는 거고 아하. 또 이 기회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자꾸 박영수 특검을 네. 국민의힘 측 인사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있어요. 네. 박영수 특검 모두가 다 기억하시지만 민주당이 추첨해서 박근혜 잡으라고 보낸 특검입니다. 특별검사. 예. 어떻게 국민의힘 사람입니까? 이거 당연히 민주당 사람이죠. 박영수는 윤석열의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네, 두 분 다 전문가시라서 이 얘기 하자면 끝도 없어서 네, 일단 예. 근데 한 가지만 제가 확실하게 잡을 예, 건 말씀하십시오. 2010년에는 민영 개발에 대해서 워낙 성남시에 시민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네. 첫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도 그거에 동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다 보고 난 다음에 예. 이게 LH가 안 되고 여러 가지 하면서 2014년에는 정확하게 이거는 공공개발로 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성남시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고 조금 싶은 전에 말은 많지만 참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진애 의원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질문이 날카롭지 못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김용판 의원의 그 돈 사진이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속상해요. 왜 어떻게 얼마만큼 속상하시고 좀 설명 좀 정말 해주시죠. 너무 속상하죠. 어떻게 예. 보면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격을 받는 상황으로 돼버리는 빌미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용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장 변호사라는 사람이 예. 뭐 너무나 확신을 갖고 사진을 갖고 왔고 본인의 진술서 그 조폭 두목의 진술서까지 갖고 와서 그걸 너무 믿었다 이런 얘기인데 좀 안타깝죠. 네. 근데 안타깝다. 저는 여기서도 또 예. 그 장 변호사냐는 분도 그러고 또 하나 박철민 그 조폭의 네. 뭐 행동대장이었다는 그분도 증인으로 자술서까지 낸 사람도 또 국힘당 사람들이에요. 부친인가요? 국힘, 네, 부친이 네. 시의원 출신이고 그랬죠. 예. 또 지난번에는 친박연대로 한번 출마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장 변호사도 또 저 바른미래당으로 그쪽 성남시장에 네.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그쪽 사람인데 저는 예. 이제 김용판 의원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어떤 예. 경우에나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얘기가 그동안 시중에 돌아왔던 얘기고 이미 이게 무혐의로 일단 처리됐던 일이고 그러면 이게 왜 지금 들어왔을까 이거에 대한 거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국힘당 의원들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대장동에서 왜냐하면 대장동에 대해서 다 같이 뭐 배임 얘기하지만 배임은 예. 적용 안 될 거고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았다는 게 나오면은 된다. 예, 예. 이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여기에서 20억이라는 게 나오니까 여기에 예. 혹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5천만 원짜리 똑같은 가짜 사진을 갖다 여기 썼던 거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이 공격을 할 찬스인데 이 김용판 의원의 소위 말하는 헛발질 때문에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에서는 이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 윤리 제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본인들이 국감이나 대정부 질문이나 등등등에서 제시했던 게 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판결이 나거나 밝혀진 모든 분들이 다 사퇴해야죠. 김용판 의원만 할 건 아니고 네. 민주당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예건 분별은 좀 할 필요가 있죠. 네. 이번에는 조금 심각했습니다. 많이 심각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가 그 김진애 의원께서는 스타가 될 것이라고 하셨고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그런 표현 안 쓰겠다고 하셨고 하지만 대단히 잘 방어했고 잘 설명했다라고 하셨지만 일각에서는 태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혹은 웃음을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적절치 않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제가 이재명 지사하고 가깝다고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까.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잘 웃으세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고 한번 헛웃음 같은 게 네. 어떤 때는 그게 여유로 비치는데 어떤 때는 좀 이제 특히 국감장 같은 데서는 조금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는데 예. 어저께는 특히 그놈의 사진이 나오는 바람에 그놈의 사진. 네. 그러니까 그냥 헛웃음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보고 있던 저도 막 우리 보고 있던 사람들은 다 터졌습니다, 솔직히. 네, 네. 근데 그럴 때 또 피감 기관의 피감을 자로서는 그럴 네. 때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그 캠프에서도 네. 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또 그걸 시원해하시는 또 지지자들도 있더라고요. 지지자들은 근데 그러시겠죠. 지지자들 예. 그리고 그 동안에 이재명 지사가 쭉 국감을 해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네. 작년에도 그랬고 그럴 때 아주 시원한 사이다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네. 대한 기대하는 지지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좀 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부분이 한 전체의 한 2~3% 됐는데 네. 조금 아쉬운 점이긴 했습니다. 아쉽다. 네. 이혜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웃음하고 비웃음은 다른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그건 굉장히 잘 알고 파악하십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웃음을 자꾸 웃었다 그러는데 웃음이었으면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그게 이렇게 시끄럽진 않아요. 예. 굉장히 비웃는 게 느껴졌고 비웃음은 그다음에 하지 않아요. 사람들 그 얘기할 일이? 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 무시하는 태도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시끄러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웃음이었다. 평소에 잘 웃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시끄러운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김기현 같아요. 원내대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기 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MBC 이것도 뉴스아이킥이 마찬가지가 김기현 원내대표 지시 따라서 하는 아니요, MBC 이건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질문으로 어저께 나올 정도면은 사람들이 어저께 하도 많이 헛방을 반응했다는 거지. 치니까 헛방하고 비판이 많으니까 완전히 예. 완패를 하고 나니까 오늘 뒷북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 후보고 민주당에서 이제 확정이 됐고 하니까요. 더더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자진 귀국을 했습니다. 난 자진 같지 않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기백 말씀해 주시죠. 같은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망가려고 생각해서 완전히 돈까지 135억인가 뭐 인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팔고. 예, 그렇게 가신 분이 완전히 정리 다 하고 가신 분이 그리고 며칠 전에 뭐 방송하고 인터뷰할 때 했던 말과 180도 다른 말을 하면서 아하. 지금 귀국을 했잖아요. 어떤 게 그분이 180 제3자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마치 네. 이재명 지사를 의미하는 것 같은 묘한 여운을 남긴 인터뷰를 해놓고 처음엔? 바로 불과 며칠 후에 예. 들어오면서 절대 이재명 지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게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미리 어떻게 보면은 입국을 한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검찰하고 사전에 조율이 다 있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아하. 그런 부분이 근데 뭐 되게 저는 이상하죠. 그런 네. 의문선까지 아니더라도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유동규도 아니고 정영학 녹취록 한 사람도 아니고 예. 남욱도 아니고 네. 김만배도 아닙니다. 네. 이 사람들은 다 의심해봐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다만 남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권이 취소되는 판이니까 반납 명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국제 미해가 될 수 없잖아요. 불법 체류자가 그거 아마 되죠. 예.
돈이 아마 국내에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잠겨 있는 것도 꽤 있을 테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산을 상당히 지금 머릿속으로는 다들 자기네들이 빠져나가거나 더군다나 2015년에 한번 빠져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남욱하고 정영학은. 뇌물죄로 구속됐다가. 네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궁리하고 왔을 거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저는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님은 어떤 조직적인 기획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서바이벌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그리고 위해서. 지금요. 이른바 그쪽의 키맨들은 다들 각자 도생하고 있지 뭔가를 하는 거. 다만 이제 수상한 게 하나가 있는 거죠. 네. 바로 그분의 정체. 그분. 이제 정치인 정치인은 아니라고 하는 그분이 그분에 대해서 누군가 있다고 보세요? 누군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얘기가 안 나오냐. 그런데 그거는 확실히 전주에 관련된 사람일 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에 특히 화천대유의 초기 약 350억에서 400억 정도의 초기 자금이 제일 어렵거든요. 일단 단계에 올라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초기 자금, 초기 자금을 대준 전주의 역할이 거기에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문제도 있겠지만 혹시 김진애 의원님 그 좀 마음에 집히시는 누구 있으세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누군 있으시군요. 있습니다. 경제인인가요? 알려져 있는? 더 이상은 안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이 기획 입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권이 취소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나갈 때는 대선 끝나고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대선까지는 거기서 숨어 있겠다. 그 작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 생각에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통령 되면 이거 다 덮어주고 묻어버릴 텐데 그때까지 숨어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1도 2부 3백 뭐 이런 전략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갔는데 이게 왜 갑자기 들어오겠어요? 구속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뭔가 더 얻을 게 있으니까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게 더 얻을 게 있는 거는 뭔지는 이제 차차 나중에 드러나겠죠. 혹시 의원님께서 의심하시는 뭔가는 뭘까요? 얻을 수 있는 게? 뭐 증거는 없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아니 뭐 사전에 조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가벼운 처벌만 받고 넘어간다. 뭐 하여튼 꼬리 자르기 정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분에 대해서 나는 중앙지검장이라는 분이 국감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인은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 아니라고 딱 그냥 쉴드를 쳐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우리가 2007년에 박근혜 이명박 경선을 막 할 때 도곡동 땅이 누구냐 가지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8월 19일인가 우리가 경선을 하는데 바로 직전에 며칠 전에 대검이 뭔 발표를 하냐면 제3자 땅이다. 그래요. 이명박 후보 땅이 아니다. 아니 이명박 후보 땅이라고 우리가 막 수사해달라고 야단을 했는데 갑자기 제3자 땅이다. 근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걸로 대충 좀 다들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은 대선 전이라고 검찰이 그런 식으로 쉴드를 쳐줘도 시간 지나면 이건 다 진실은 낭중지추입니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지사라고 의심을 하고 난 그건 몰라요. 나는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가 뭐 여기에 뇌물이 오고 갔다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나는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까 배임 그럴 리가 없다 그러시는데 분명히 설계에 관여했고 모든 상세한 보고 다 받으셨어요.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는 숟가락에 몇 개 정도까지 거의 보고를 다 받으시고 직접 자필 서명으로 결재를 다 하셨는데 나는 몰랐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마지막 1분 40초. LCT의 그 검사들이 했을 때도 사실은 몸통을 못 건드렸어요. 몇 사람들 이명복 회장하고 몇 사람들만 건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솔직히는 여기에서의 그 큰 그림은 사실은 뭐 왜냐하면 우리가 큰 저기라면 상당히 조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고 어떤 마피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이번 기회에는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무리 부당이익과 불로소득을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누구이든지 그게 있지 간에. 않으면 예. 왜냐하면 저는 한 네. 사람이 아니라 세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하. 그 사람들은 네. 주변에 알겠습니다. 법조인들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법조인 카르텔. 알겠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정치 프로파일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이혜훈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